지금의 가정을 이루기까지 참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진짜 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원장님 말로는 2돌 조금 지나서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거기서 19살 때까지 자랐는데 고아원 생활이 좋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어요. 19살에 독립할 시기가 되자 무엇을 할지 계획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부는 관심조차 없었고 하고 싶은 일도 딱히 없어서 무슨 일이든 주어만 진다면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었죠. 처음 고시원에 방을 얻고 일자리를 구하러 돌아다녔는데 시장 정육점에 사람 구함이라는 글씨가 유리문에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정육점에 들어가 사람 구하냐고 물었고 제가 해보겠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다짜고짜 일하겠다는 저를 보고 어이가 없어 웃으셨는데 젊은 놈이 패기가 좋다며 바로 일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장님 옆에서 고깃값을 받고 거슬러 주거나 고기를 봉투에 담아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칼을 쥐어주진 않았어요. 한 달 동안은 모든 걸 눈으로 보기만 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몇 주 뒤에 처음 칼을 잡게 됐고 칼질을 해봤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사장님처럼 간결하고 깔끔하게 잘리지 않고 너저분하게 고기가 잘려서 손님들의 먹고 싶은 마음을 달아나게 하는 것 같았네요. 결국 저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고기 써는 연습을 매일 했습니다. 석 달 동안 장사가 끝나면 정육점 안에서 썰 수 있는 고기를 모조리 썰었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왜 있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3개월 동안 손가락을 베이고 물집이 잡히고 근육통에 실컷 시달렸더니 어느 순간부터 아주 조금은 사장님과 비슷하게 고기를 썰게 됐어요. 그때부터 손님들 앞에서 직접 칼질을 해서 고기를 팔았답니다. 일이 손에 익자 나름 할만했고 재미도 있었어요. 급하게 구한 일자리였는데 제 평생의 업으로 여기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사장님 밑에서 장사를 하다가 돈이 모이고 새로운 변화를 하고 싶어 저만의 정육점을 내보기로 했답니다. 시장 내에 자리를 받는 건 쉽지도 않았고 자리도 없어서 다른 동네에 있는 허름한 상가 1층에 정육점을 차렸답니다. 주변에 저층 아파트와 빌라가 밀집되어 있어 단골 장사만 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꿈도 아니었고 혼자 먹고 살 만큼만 벌고 물 흐르듯이 사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처음 낸 가게에서 꿋꿋하게 오래오래 장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행히 동네에 가까운 정육점이 없어 아파트와 빌라 주민들이 많이들 찾아주셨어요. 고기 가격을 시장과 동일하게 받았으니 금세 단골 손님이 여럿 생겼답니다. 그 자리에서 5년을 더 일하며 돈을 모으긴 했는데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이 없었어요. 부동산 사장님도 권리금 높게 받고 팔아야 할 때라고 대놓고 알려주셨지만 그걸 거부하며 계속 장사하기로 했답니다. 한편 저는 외로움을 거의 타지 않아서 친구 하나 없이 조용히 잘 살았습니다. 정육점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가기 전 30분 정도 복싱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들어갔죠. 그리고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다가 잠이 들었죠. 단골 손님들은 결혼 안 하냐, 사귀는 여자가 없냐는 말을 자주 물으셨는데 저는 평생 혼자 살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자친구를 한두 번 사귀어봤는데 안 좋게 끝났어요. 이후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아예 다시 사랑하지 않기로 했죠.
제가 태어난 지 2년 만에 버림당했고 그 아픔은 평생 가지고 가서 그런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싫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만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 말고는 입을 뗄 일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정육점에서 꼬마가 들어왔는데 꼭 며칠 굶은 얼굴 같았고 씻은 지 몇 주가 지난 것처럼 지저분해 보였어요. 아저씨 고기 있어요? 아이 그럼 여기 진열된 것들을 봐라. 그리고 뒤에 냉동고에도 고기가 가득하지. 심부름 왔니? 뭐로 줄까? 심부름은 아니고요. 여기 제가 가진 돈 1,000원이요. 돼지고기 1,000원어치만 주세요. 1,000원? 그렇긴 팔진 않는데. 예, 꼬마야, 너 어디 사니? 부모님은 집에 계시니? 고기 주세요. 다른 건 묻지 말고요. 우리 엄마가 아무한테나 부모님 이야기하지 말랬어요. 아유, 그렇구나. 근데 너 어디 아프니? 아저씨가 보기엔 많이 아파 보이는구나. 아저씨, 저랑 엄마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돼지고기 1,000원어치만 주세요. 다른 것 묻지 말고요. 꼬마 남자의 얼굴을 보니 많이 우울해 보였습니다. 가정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았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고기를 주는 것뿐이니 삼겹살 2근을 썰어줬습니다. 자, 여기 1,000원어치다. 1,000원에 이렇게 많이 줘요? 꼬마야, 네가 오늘 100번째 손님이어서 특별히 주는 거다. 집에 가서 엄마랑 구워 먹으렴. 어서 가봐. 고맙습니다, 아저씨. 잘 먹을게요. 그 꼬마의 얼굴을 보고 어릴 적 제가 기억나기도 했어요. 고아원에서 형들이 간식을 못 먹게 했던 게 떠오르기도 했고 괴롭힘 당하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꼬마는 그날 이후로 정육점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동네 거리에서도 볼 수 없었어요. 괜히 걱정이 되고 마음이 쓰여서 꼬마들이 지나가면 얼굴을 유심히 봤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걱정하던 꼬마가 늦은 밤에 찾아왔어요. 정육점 장사를 마무리하고 청소하고 있었는데 울면서 들어와 도움을 청했답니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꼬마야, 너 그때 그랬지? 무슨 일이길래 우는 거야?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제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어? 천천히 말을 해봐. 하지만 꼬마는 그저 도와달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정육점 문을 닫고 꼬마를 따라 꼬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빌라 건물의 지하로 내려간 꼬마가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요, 아저씨. 엄마 좀 살려주세요. 아니,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뭐야? 안에 엄마 말고 누가 있는 것 같은데? 남자 목소리가 들려. 안에서는 남자의 욕설과 딱이 날리는 소리가 겹쳐서 들렸습니다. 저는 당장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원룸인 반지하 방에서 한 남자가 꼬마의 엄마를 두들겨 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팔을 꺾으며 말렸어요. 이봐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사람을 때리고 그러세요? 넌 뭐야? 남의 집에 왜 들어와서 간섭이야? 너 혹시 내 마누라랑 바람난 놈이냐? 그런 거야? 난 저기 있는 꼬마가 도와달라고 해서 온 정육점 사장입니다. 이봐요, 아저씨. 보아하니 꼬마의 아빠 같은데 애 앞에서 이런 짓 벌여도 되는 겁니까? 그만하세요. 이건 너도 돼지기 싫으면. 꼬마의 아빠는 시뻘건 눈으로 저를 째려보더니 다시 꼬마의 엄마를 때리려고 손을 높이 들더군요. 저는 그 남자의 손목을 잡아채고 팔을 꺾었습니다. 아이, 뭐야, 이거 안 나? 어쭈, 너 진짜 내 마누라랑 뭐가 있구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난 싸움을 말리러 온 것뿐입니다. 닥쳐, 이 새끼야. 이거 놓지 않으면 네 놈도 피떡이 되도록 맞을 줄 알아. 이거 너. 하나, 둘. 애아빠에게 술 냄새도 많이 났고 이성을 잃은 것 같아 업어치기로 방바닥에 잡아뜨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세게 업어쳤는지 남자가 입에서 하얀 개거품을 물더군요. 이봐요. 정신 차려요, 아저씨. 너 가만 안 돼. 남자는 잠시 의식을 잃었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절한 것이었죠. 잠시 후 이웃에서 시끄러워 신고를 했는지 경찰관 2명이 지하방으로 들어오더군요. 거기서 멀쩡한 정신으로 말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꼬마아이가 저에게 도움을 청했고 반지하 집으로 들어와 말리는 과정에서 제압했다고 말했죠. 경찰들은 제 말을 집중하길래 공감해주는 줄 알았는데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정육점 아저씨, 그럼 무단 침입했다는 거네요. 꼬마애가 현관문을 가리켰는데 스스로 열고 들어왔다고요? 이거 피해자분이 신고하면 일이 커집니다. 무단 침입에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큰일이네요. 아니요, 제가 혼자 여기 온 게 아니라니까요. 꼬마애가 도와달라고 해서. 됐어요.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지 왜 직접 나서서 이사다를 만듭니까? 잠시 기다려보세요. 쓰러진 남자분을 병원에 이송해야겠으니 구급차 부르겠어요. 경찰관님, 꼬마의 엄마도 다쳤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손찌검을 했다고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나서지 좀 마세요. 거기 가만히 서 계세요. 거기서 애엄마가 제가 도와주려고 했다는 걸 진술해주면 좋았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러다 구급차가 왔고 남자를 실어갔죠. 저는 연락처와 집 주소를 남기고 돌아갔고요. 그런데 이튿날 경찰들이 집으로 왔더군요. 아저씨, 어제 업어치기 한 피해자가 전치 6주가 나왔대요. 갈비뼈에 실금이 갔답니다. 네? 그렇게 심하게 다쳤답니까? 전 그냥 제압하려고 한 것뿐이에요. 꼬마의 엄마를 때리는 걸 막으려다가 발생한 일이라고요. 같이 서해 가주셔야겠어요. 피해자분이 고소를 하셨습니다. 고소요? 이봐요, 경찰관님. 사람을 돕다가 그런 일이 생겼는데 저를 잡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놈은 마누라를 패는 악독한 놈이었다고요? 그건 별개의 사건이에요. 꼬마의 엄마는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부부싸움 좀 한 걸 가지고 무슨 고소를 하냐고 하던데요. 아무튼 지금 피해자가 병원에 있는데 조사받고 가서 빌어봐요. 안 그럼 아저씨 징역 갈지도 모릅니다. 경찰관은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저를 경찰서에 먼저 데려가 전날 밤 있었던 일을 다 말하게 했고 남자가 입원한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1시간 뒤에 대학병원에 입원한 꼬마애와 부모가 같이 있는 걸 봤습니다. 애아빠는 누워서 시름시름 앓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그 깡패놈이네? 경찰 아저씨들, 그놈 그냥 감옥에 넣어버려요. 난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피해자분, 그러지 말고 이웃끼리 좋게 해결합시다. 전치 6주니까 합의금으로 500만 원 정도의 선에서 끝내시죠. 500만 원이요? 이봐요, 내가 한 달에 얼마나 버는 줄 아세요? 일을 못하게 됐는데 겨우 500만 원이 말이 됩니까? 난 1000만 원 받아야겠습니다. 그 이하는 절대 안 됩니다. 반지하에서 술 먹고 아내를 때리는 놈이 일을 한다는 것조차 믿기 어려운데 한 달 벌이가 5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경찰관은 남자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할 것 같다며 저를 회유했어요. 정육점 아저씨, 들으셨죠? 피해자분이 6주는 이러고 누워있어야 해서 일도 못하신대요. 보상을 다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난 저기 꼬마의 부탁으로 도와준 것뿐인데. 저는 억울했지만 법이 그러하다 하니 합의금을 주고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했습니다. 꼬마의 아빠는 낄낄 웃으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제대로 당했다 싶어 화가 났지만 참고 넘어갔어요. 결국 그날 이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남의 일에 절대 간섭하지 않고 도와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합의금만 뜯긴 것이 아니었어요. 졸지에 싸움박질한 정육점 주인으로 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일일이 해명하다가 나중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었는지 몇 달 뒤부터는 저를 욕하던 손님들이 다시 정육점을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꼬마와 아빠와 얽혔던 사건이 벌어지고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고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꼬마가 수줍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아저씨, 고기 있어요? 어? 넌 그때 그 꼬마잖아. 꼬마야, 아저씨 바쁘니까 도움 청하려거든 경찰 아저씨들 부르거라. 오늘은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오늘은 엄마랑 같이 왔어요. 꼬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뒤에서 꼬마의 엄마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기 사장님, 1년 전엔 죄송했어요. 그땐 제가... 됐습니다. 언제적 일을 지금 사과하시나요? 필요한 게 뭔지 말씀하세요. 고기 드릴까요? 사과하러 왔어요. 그땐 제가 남편에게 잡혀 살았어요. 그이가 너무 무서워서 신고도 못하고 매일 당하면서 살았죠. 아저씨가 도움을 준 이후에도 남편의 행동은 그치지 않았는데 제 아들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도움을 받아 다른 곳에 피해 있었고 이혼 소송으로 헤어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무튼 그 나쁜 놈에게서 벗어났으니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남의 집 일에 끼어들어서 큰 코 다치고 깨달은 게 있거든요. 아무도 믿지 말고 사는 것이 제 좌우명입니다. 아주머니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괜히 다시 엮이고 싶진 않네요. 손님으로 오시는 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아, 그때 일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셨군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손을 내저으며 그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꼬마애가 순수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검지손가락을 들더군요. 아저씨, 딱 한 번만요. 우리랑 같이 밥 먹어요. 우리 엄마 된장찌개 엄청 잘해요. 꼬마야, 아저씨는... 아저씨 한 번만요. 그래, 좋다. 한 번 밥 먹는 걸로 무슨 큰일이 나겠니? 좋아, 언제 갈까? 오늘 가요, 아저씨. 그리고 제 이름은 꼬마가 아니라 진영이에요. 그래, 진영아. 아저씨가 몇 시에 가면 될까? 집은 어디니? 그때 아저씨 오셨던 집에 그대로 살아요. 그리고 시간은 아저씨가 배고프면 오세요. 엄마, 아무 때나 아저씨가 와도 되지. 그럼 당연하지. 사장님, 편한 시간에 찾아주시면 고맙겠어요. 저흰 그만 가볼게요. 이따 8시쯤에 갈게요. 저녁에도 손님이 있으니까 조금 늦은 저녁을 먹도록 하죠. 결국 꼬마 진영이의 순수한 눈에 넘어가는 바람에 그날 밤 반지하 집으로 찾아가 밥을 먹게 됐습니다.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정육점에서 삼겹살 2근을 썰어서 찾아갔죠. 진영이가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애엄마가 고기를 구워서 상에 올렸답니다. 빈손으로 오셔도 되는데 우리 진영이가 삼겹살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데 어떻게 알고 삼겹살을 가져오셨어요? 아, 진영이 처음 봤을 때 삼겹살 줬거든요. 1,000원어치 삼겹살이요? 아유, 그때 양심 없게 먹었네요. 사장님, 그때도 감사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진영이가 제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해줘서 준 거예요. 그때 진영이 꼴이 말이 아니었죠. 제가 남편한테 얻어맞고 병원비가 없어서 끙끙 앓고 며칠을 보내서 애한테 신경 쓰지 못해서 그랬어요. 아, 네. 앞으로 진영이 잘 챙겨주세요. 그럼 됐죠. 근데 제 아들을 보고 옛 기억이 떠올랐다는 말씀은 뭐예요? 별거 아닙니다.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어릴 적 먹고 싶은 걸 형들이 못 먹게 한 날이 덜어 있었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진영이가 저를 처음 찾아온 날 어릴 적 지저분하고 배를 골던 제가 떠올라서 고기를 준 거죠. 고아 출신이었어요? 어머, 나도 고아원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이걸 좋다고 해야 하나요? 부모님에게 버림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동지 아니겠어요? 사장님,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자주요? 네, 자주 정육점에 고기 사러 들러주세요.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저녁을 먹고 꼬마 진영이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진영아, 아저씨 갈게. 오늘 진영이 덕분에 아저씨가 즐거웠어. 다음에 보자. 그러자 꼬마가 고사리 손으로 제 거친 손을 잡으며 해죽해죽 웃더군요. 아주 귀여웠답니다. 한 동네 사는 이웃이지만 진영이와 애엄마와 마주치는 날이 없었어요. 이상하게 자꾸 진영이가 보고 싶었고 애엄마도 보고 싶었습니다. 심장이 벌렁대고 난리도 아니었죠. 한 번 식사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그리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원망하던 여자였는데 한 번 만나고 나니 미운 감정은 싹 사라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배달시켜 먹은 짜장면 그릇을 밖에 내놓으려는데 큰 소리가 들렸어요. 이 싸움이 난 것 같아 시선을 돌려봤더니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남자가 꼬마 진영이를 혼내고 있었어요. 이 거지 같은 자식아! 네 놈이 뭔데 내 아들을 때려! 네 놈 애비는 술주정쟁이의 양아치고 네 애미는 하는 일 없이 게으르게 사는 년이라 배우는 게 없지! 그렇게 심한 말을 하면서 진영이의 머리를 쥐어박더군요. 이 상황을 보니 애들끼리 싸웠는데 다른 애 아빠가 와서 진영이를 혼내고 있던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분노해서 성큼 다가가 그 남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뭐야, 이거 안 나? 당신 정육점 백정이지? 근데 왜 내 손목을 잡는 거야? 아저씨, 애한테 말도 함부로 하시고 때리면 됩니까? 아니, 백정놈의 새끼가 어디서 까불어? 야, 이 하찮은 놈아, 당장 꺼지지 못해?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 남자의 멱살을 잡고 공중으로 들어 올렸어요. 그놈은 발버둥을 쳤지만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바로 꼬랑지를 내리더군요. 숨 막혀요. 정육점 사장님, 이것 좀 놔주세요. 내려주면 진영이한테 사과하실 겁니까? 네, 사과할게요. 어서 내려줘요. 두 손을 풀어버리자 남자는 바닥에 쿵 떨어졌습니다. 그리곤 벌떡 일어나 바로 진영이에게 사과하더군요. 진영아, 아저씨가 미안하다. 나쁜 말하고 머리 쥐어박은 거 사과할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남자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진영이를 돌아보는데 벌써 제 허리를 감고 안고 있더군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진영아, 아저씨가 잘한 거 맞아? 그리고 머리는 괜찮아? 아저씨가 가서 저 아저씨 머리 때려줄까? 아저씨, 제 아빠가 돼주면 안 돼요? 뭐? 아빠요. 난 술주정뱅이 깡패 아빠 말고 아저씨 같은 정의로운 사람의 아빠가 필요해요. 진영이가 아저씨를 멋지게 봐줬구나. 근데 아저씨는 멋지고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아니요, 제가 본 남자 중에 최고로 멋져요. 우리 아빠가 돼주면 말 잘 들을게요. 우리 엄마랑 결혼해주세요. 진영아, 목소리 좀 낮춰.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잖니. 싫어요, 아빠. 아빠! 내 아빠가 돼달란 말이에요, 아빠. 그래. 내가 진영이 네 아빠가 돼줄게.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오자 진영이가 고개를 들어 올려 제 눈을 보며 다시 묻더군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빠가 돼준다고 했죠. 가능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진영아, 엄마 마음도 중요하니까 이 얘긴 나중에 하자. 아니에요. 엄마도 아저씨가 좋댔어요. 매일매일 아저씨 이야기만 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정육점에 못 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랬어? 진영아, 고기 먹고 싶니? 아저씨가 고기 들고 진영이 집으로 갈까? 네, 좋아요. 엄마한테 말해둘게요. 이따가 꼭 오세요.
진영이는 그 말을 남기고 신나게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바로 후회하며 스스로 머리를 쥐어박았어요.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감정에 휩쓸려 그렇게 된 거죠. 아무튼 그날 장사를 일찍 마치고 진영이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진영이 엄마는 곱게 차려입었고 화장도 하고 있더군요. 사장님 오셨어요? 진영이가 장난이 짓궂었죠? 아닙니다. 저도 두 사람과 같이 만나고 싶었어요. 여기 고기요. 오늘은 소고기로 가져왔습니다. 소고기요? 아우, 이게 얼마만에 소고기야?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근데 사장님, 저희 호칭이 좀 애매하죠? 제 이름은 김숙희예요. 편하게 이름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네, 수키 씨. 저는 박봉식이라고 합니다. 봉식 씨요? 죄송해요. 이름이 너무 재밌어서. 고아원 원장님이 지어주셨는데 왜 그렇게 지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엄청나게 놀림받았어요. 저도 고아원 원장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우리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수키 씨가 대화를 나누자 진영이가 배시시 웃으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진영아, 아저씨 얼굴에 뭐가 묻었니? 멋짐이요. 멋짐이 묻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빠가 돼준다 했으니 아빠라고 불러도 되죠? 그게... 제가 당황하자 수키 씨가 재빨리 대신 대답했어요. 진영아,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해. 나중에 엄마랑 결혼하거든 그렇게 부르라니까. 그 말에 더 당황해서 얼굴이 홍당무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싫다고 말하기 싫었고 좋다고 말하고 싶긴 했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저 허허 웃으며 식사를 했죠. 그날 밤부터 저와 수키 씨는 서로에게 끌리고 있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이틀 뒤 연인 사이가 됐죠. 수키 씨는 이혼한 애딸린 아줌마인데 자기를 받아줘서 고맙다고 수십 번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친구도 가족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것은 축복이라 대답했고 수키 씨가 이혼한 여자여도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3개월 동안 연애하다가 진영이가 하도 결혼하라고 보채는 바람에 저희 세 사람은 함께 웨딩 촬영으로 결혼식을 대신했습니다. 결혼식에 부를 사람도 없고 수키 씨가 돈이 아깝다고 해서 사진으로나마 부부의 시작을 증명했죠. 그리고 제가 사는 집으로 두 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도 했답니다. 새 식구가 새롭게